외식업 사업을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저 연매출 한 30억 정도까지는 했었던 것 같아요. 누구나 그랬던 이제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제가 10억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매달 이제 이자, 원금 이자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뭐 다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빨리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평균 한 1억 가까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41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만물상이죠. 안 파는 게 없습니다.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없어도 판매가 되나 봐요. 네, 수준이 이게 다고요. 썸네일부터 가격, 그리고 상세 페이지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하루에 몇 개 정도 등록이 돼요? 뭐 몇만 개씩 상품 등록은 가능하고요. 야, 근데 이거 수동으로 할라치면 이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40만 시간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수동으로 만약 등록을 하게 된다면 차이가 엄청나네요. 초보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무재고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좀 아직까지는 많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자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온라인 판매도 있겠지만 요식업들도 많이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두 개 다 해본 입장으로서 솔직히 어떻게 좀 느끼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수원에서 온라인 셀링 활동을 하고 있는 42살 됐네요. 김세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판매는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구매 대행이나 이제 위탁 형태로 하는데 이제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상품 등록하고 무재고 형태로 셀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동이 있고 반자동, 대량 등록 뭐 이렇게 있잖아요. 방식들이. 근데 대량 등록을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컴퓨터를 사실 좀 잘 다루지를 못하는 편이라서 이커머스 이것저것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용이하겠다 판단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듣기로는 엄청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뭐 어려서부터 진짜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30살까지 한 뭐 33가지 정도 막노동부터 해서 뭐 제약 영업 같은 것도 했었고 30대 초반 돼서는 이제 외식업 사업을 한 10년 가까이 했습니다. 브랜딩을 해서 매장을 한 5개 정도까지도 했었고 그리고 뭐 호프집도 있었고 뭐 한식집도 있었고 디저트 가게도 있었고. 그럼 당시에는 연매출이 네.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저 연매출 한 30억 정도까지는 했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면은 그렇게 승승장구 잘 해오시다가 네. 이거 온라인 셀링은 그럼 어쩌다가 시작하신 거예요? 나름 성과를 좀 많이 얻어가고 있었는데 누구나 그랬던 이제 코로나 시기 겪으면서 워낙에 이제 벌려놓은 일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부채가 그 당시에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정리를 다 하고 계산했었을 때는 이제 부채가 10억 정도 남아 있더라고요. 액수로만 들었을 때도 사실 감당하기가 힘든 액수였는데 네. 뭐 코로나 시기에는 계속 매달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로스가 생겨서 한 달 내내 이제 돈 빌리러 다니는 게 이제 주된 업무였었고 정리를 하고 나서도 매달 이제 이자, 원금 이자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가 필요해서 뭐 다른 생각을 하기보다는 빨리 1,000만 원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그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이제 영업 제한으로 이제 매장을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쿠팡 배달을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차로 택배를 하는 일을 했었었는데요. 한 3일 정도 한 20만 원 정도 그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당일날 이제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일을 다 끝나고 오는 길에 차가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수리비만 한 400만 원 정도 나와서 참 안 돼도 참 너무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경험도 있습니다. 갑자기 로또는 왜 사셨어요? 일주일에 이제 심신을 좀 다스리는 그런 약 같은 건데요. 제가 이제 부채가 한 10억 정도 있는데 작은 일인데 좀 저를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한번 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좀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이거 사시고 네. 당첨된 적 있으셨어요? 10,000원. 선생님, 그럼 아까 빚 10억이라고 하셨는데 네. 빚은 지금 어느 정도 상환한 상태예요? 2달 전에 정산했었을 때 한 1억 1천 정도 이제 상환을 해가지고 8억 9천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도 1억 정도는 상환하셨어요? 네네네. 이제 온라인 셀링 시작하시고 그걸로 상환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층이네요? 네, 복층입니다. 사무실이 되게 인테리어가 네. 러블리하네요. 꾸미는 거 좋아해서. 대표님 자리는 여기 2층이에요? 네, 회장석입니다. 모니터가 3대까지나 있네요?
모니터가 좀 여러 대가 있어야 이제 최대한 좀 짧은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좀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장님 그럼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쿠팡 스마트 스토어 포함해서 5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2024년 기준으로 1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올해 1월에도 한 9,500 정도로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럼 평균 한 1억 가까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 매출이 한 80% 정도 되고요. 수익률은 한 2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위탁에서 마진이 좀 적은 부분을 구매 대행으로 이제 상쇄시켜 주시는. 네네. 그럼 지금 팔고 계시는 네. 상품 개수가 총 몇 가지 정도? 41만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걸 주로 팔고 계세요? 대량 등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주력 카테고리를 정하지는 않고요. 정말 만물상이죠. 안 파는 게 없습니다. 사장님 그럼 지금 실례가 안 되면 제품 하나 상세 페이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어저께 저희 직원이 도대체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이냐고 물어본 게 있는데 편신검의 어떤 그 일부 부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상세 페이지도 별게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지금 객단가도 좀 높은 편인데 네. 상세 페이지가 이렇게 없어도 판매가 되나 봐요. 네, 사실 이게 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제 소싱처를 찾아서 이제 그쪽 해당되는 카테고리라든가 이런 것 URL을 프로그램상에 넣고 검색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런 식으로 그 URL에 포함된 썸네일부터 가격 그리고 상세 페이지 이게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거예요? 네, 이 모든 데이터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제 이 상품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희 입맛에 맞게 이것저것 정책을 만들어서 각 오픈마켓에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하루에 몇 개 정도 등록이 돼요? 뭐 몇만 개씩 상품 등록은 가능하고요. 야 근데 이거 수동으로 할라치면 이게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나는 거예요? 지금 전체 40만 개 정도 넘어가는 개수인데 저도 수동을 뭐 잠깐이나마 해보긴 했는데 상품 등록 하나 할 때마다 거의 뭐 30분에서 1시간 하나 하는데요? 근데 저희 경우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단순 계산만 한다고 치면 40만 시간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수동으로 만약 등록을 하게 된다면.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네. 시간 절약은 확실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40만 개 이상 팔다 보면은 네. 제품군을 파악하기가 좀 힘드실 텐데 네. CS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그럼? 상품이 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CS를 직접 다 이제 하기 시작하면 하루 종일 해도 이제 모자르거든요. 이게 효율이 너무 안 나와서 이제 CS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때 이제 반품을 해주거나 아니면 고객이 이제 환불을 해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이제 상품을 하나라도 더 올리고 그리고 더 매출을 하나라도 더 끌어올리는 전략이 좀 효율적으로 더 유리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대량 등록 하다 보면 네. 아무래도 이제 뭐 계정이 날아가는 경우도 빈번하고 하다 보니까 네. 갑자기 매출이 좀 출렁일 때가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앞전에 보면은 거의 1억대의 매출을 유지하고 계신데 네네. 뭐 거기에 따른 조금 대표님만의 판매하시는 방향성이 좀 있으세요? 실제로 그 매출을 뭐 1억 정도를 이제 달성을 하신 분들은 사실상 많이 계신데 그 매출을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그렇게 찍었다가 이 시장을 떠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그래서 보시면 많은 대표님들이 이제 쿠팡에 많이 의존을 하세요. 트래픽이 원체 많다 보니까. 그리고 같은 노력 대비 매출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쪽에 집중을 하셔서 많이 하는데 반대로 이게 쿠팡의 사업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그 리스크는 이제 너무 크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의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스토어, 뭐 쿠팡, 옥션 지마켓 11번가 이거를 최대한 사업자를 여러 개를 만들고 그리고 좀 리스키한 그런 마켓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한 이제 카테고리라든가 상품군으로 채우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덜한 이제 옥션 지마켓 11번가는 또 거기에 맞춰서 좀 공격적으로 나가는 카테고리를 선정을 해서 최대한 마켓을 여러 개를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사업자라든가 그 마켓에 문제가 생겨도 그거로 인해서 매출이 출렁이는 게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걸 분산시켜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제 어떤 변동성이 있을 때 상쇄시키고 대비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전략을 취하시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이제 사업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업의 이제 지속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런 방식을 선호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대량 등록을 제가 굳이 붙어서 하지 않더라도 저희 이제 직원들을 이용해서 하더라도 그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보분들이 이제 저 온라인 셀링을 이제 생각하실 때 보통 부업 형태로 많이 생각을 하실 거고, 여기서의 핵심이 그러니까 무재고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초반에 그 대량 등록 같은 경우는 이제 초보자분들이라도 상품을 보는 눈이 많이 없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팔려 나가는 상품들의 데이터를 좀 수집해 나가는 과정을 겪으시면 이제 다른 셀링을 하더라도 좀 더 그게 좀 많이 초반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대량 등록 방식은 아직도 이제 초보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좀 유용하지 않을까. 장점이 좀 아직까지는 많은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 이제 뭐 점심 식사하러 왔는데, 네. 제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한 7년 정도 제 밑에서 있다가 본인들의 이제 브랜드를 창업을 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외식업을 망해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왔지만 저보다 더 이제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라서 생활 바운더리를 이렇게 얘기하다가 개인적으로 어떠세요? 이렇게 오늘 보니까. 사실 뭐 기특하기도 하고 잘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오마지 생각해보면 좀 걱정되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제가 외식업을 하면서 있었던 동생들인데 정작 저는 그걸 포기하고 다른 업을 하고 있고. 감회가 또 새롭겠어요. 네, 감회도 새롭고. 오늘 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식당 와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시면서 네. 다시 외식업 쪽으로 하고 싶거나 미련 같은 건 남지 않으세요? 워낙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사실 없고요. 사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느낀 게 항상 그 영원한 건 없고 비즈니스가 꼭 하나만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저 다른 업을 또 시도하고 막 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이게 향후 5년, 10년 뒤에는 온라인이랑 제가 경험했던 그 오프라인의 그런 경험들이 같이 좀 융합돼가지고 이걸 같이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머릿속에 그려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현재 상황은 사실 많이 안 좋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더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 오랜만에 보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봤죠. 근데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에 일전에 빚도 그렇고 상황을 좀 대충 아셨어요? 크게 힘든지는 몰랐죠. 솔직하게 직원이라 이제 제가 직접 해보면서 느꼈죠. 많이 힘드셨겠구나. 좀 요즘 경기라던가 그런 부분이 네. 좀 어떠세요? 제가 코로나 때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매출이 어느 정도로 많이 떨어지셨나요? 저희는 한 30% 정도 빠졌는데 그걸 다시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장님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요식업 해오시다가 지금 이제 온라인 판매 쪽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옆에서 보실 때 좀 어떠세요? 저라면 못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하던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업종을 변경해가지고 여기서 매출을 올리면서 이익 구조를 만든다는 게 전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리는 똑같아도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저 되게 리스펙합니다. 사실 많은 직장인분들이 자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뭐 은퇴를 하시거나 다니면서도. 근데 주로 이제 많이들 좀 생각하시는 게 뭐 온라인 판매도 있겠지만 요식업들도 많이 생각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두 개 다 해본 입장으로서 솔직히 어떻게 좀 느끼는지. 참 비슷하면서 차이점이 많은데, 사실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뭐 오프라인, 온라인 할 거 없이 다 힘든 부분들은 마찬가지지만 그 확률을 따져봐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확률이 설령 똑같다 하더라도 외식업을 초기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 자본을 잃는 그 리스크와 그 온라인 셀링을 시작을 해서 최저 자본, 뭐 하다못해 뭐 3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그 사업의 성패를 이제 체크해 볼 수 있는 비즈니스를 비교를 해봤었을 때는 그 차이는 명확하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외식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고수분들만 하셔야 되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요.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하는 거는 양쪽 다 마찬가지지만, 그 실패로 인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은 그래도 온라인 시장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 오늘 촬영해 오셨는데 네. 앞으로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목표는 뭐 단계적인 목표는 빨리 이제 부채 청산하고 가정 꾸리면서 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목표고요. 온라인 셀링 같은 경우는 위탁, 뭐 구매 대행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가장 큰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구조까지 도달하는 게 이제 사업적으로는 이제 계획입니다. 많은 직장인분들이 네. 부업으로도 그렇고 이제 온라인 판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유튜브 출연을 하고자 했던 이유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뭐 부채가 이제 10억에 가깝고 나이도 많고 뭐 미혼에다가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아, 저런 놈도 저렇게 이제 열심히 사는구나. 그리고 뭔가 모르겠지만 저런 사람도 어떤 그 희망과 계획을 갖고서 그 끈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살아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계기였거든요. 그래서 힘든 부분은 각자 정말 다양하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뭐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살고 또 밝은 내일을 또 생각하면 또 사라지니까 힘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겠습니다. 돈 버는 형님들 화이팅!